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평가원이 우리말 겨루기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평가원은 우리말 겨루기에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난 3월 3일 KBS 1TV에서 KBS 공사 창립 52주년 특집 우리말 겨루기가 방영됐습니다. 우리말 겨루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날 프로그램의 수식어로 사용된 KBS 공사 창립 특집이라는 말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곱씹어보고 싶어서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21년부터 매년 3월 첫째 주 우리말 겨루기가 공사 창립 특집으로 꾸며졌더군요. 그 이전에는 주로 열린음악회나 불후의 명곡 같은 공연 프로그램들이 특집으로 꾸며졌거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 시점부터 우리말 겨루기가 공사 창립을 축하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별 출연자로 배우 이재은, 가수 김수찬, 개그맨 손원수, 프랑스 출신 리포터 엘로디가 초대됐습니다. 형식은 기존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1단계 개인전, 2단계 십자말풀이 10문제, 3단계 주제어 풀이 5문제,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우리말 명예 달인 도전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특집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알차게 채웠습니다. 십자말풀이에는 KBS 공사 1기 공채 아나운서 이계진 씨가 나와서 직접 문제를 출제했고, 주제어 풀이에는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 이호섭 작곡가, 우리말 겨루기 1호 명예 달인에 선정된 배우 사미자 선생 등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문제 출제 장면에서 예전 KBS 자료 화면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이계진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TV는 사랑을 싣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체험 삶의 현장 등은 물론이고 손범수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가요 톱10, 유호섭 작곡가가 심사했던 전국 노래자랑 등은 KBS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에게도 아련한 추억으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에게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사 창립 52주년 특집을 기획하면서 특별하게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말 겨루기를 제작한 송현주 PD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우리말 겨루기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에게 우리말의 가치를 전하고자 기울여온 노력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 창립 52주년 기획에서는 그동안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 KBS의 대표 방송들을 돌아보며 그 속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장수, 세계 최초, 그리고 역대 최고 시청률 등을 기록한 KBS 방송들에서 등장했던 인상적인 대사와 표현들을 퀴즈 형식으로 재구성해 출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우리말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언어의 흐름과 변화를 보여주면서 KBS가 그간 쌓아온 언어적 유산을 퀴즈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작진의 말처럼 우리말 겨루기는 KBS가 우리말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확산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04년 여름에 퍼즐 챔피언이라는 제목의 단어 맞추기 퀴즈 예능 프로그램이 ETV에서 신설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해 가을 개편 때 우리말 겨루기라는 지금의 제목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방송 채널을 ETV에서 1TV로 옮깁니다. 이 시기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공익적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2004년 8월 8일에 제1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했는데요. 이때 전국에서 1만 1,300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열기를 바탕으로 2007년에 KBS 한국어진흥원을 사내 기업으로 설립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능력 시험과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한국어 아카데미 해외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은 4년 만에 시험 횟수가 30회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말 겨루기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어 문화를 세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명실상부한 베이스 캠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말 겨루기가 이런 공익성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실제 어떤 변화를 발견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말 겨루기는 일상 속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시청자에게 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통해 윤슬, 변리처럼 고운 우리말을 처음 알게 됐다는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접합니다. 또 젊은 세대는 방송 내용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우리말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때마다 제작진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번 특집에서 눈에 띈 또 하나의 장면은 초대 손님으로 나온 프랑스인 엘로디 씨였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23년은 공사 창립 50주년이면서 우리말 겨루기도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이 기획됐는데요. 그때는 무려 5주간 프랑스, 미국, 이집트, 베트남 등에서 예선을 거쳐 한국에서 본선이 열리는 글로벌 우리말 겨루기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로 성장하는데 우리말 겨루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9시 15를 알릴 때 나오는 KBS 로고송의 가사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1973년 공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KBS가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송이었던 거죠. 따라서 KBS가 매년 공사 창립일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사 창립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고 시청자인 국민들도 KBS가 우리 공동체의 방송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우리말 겨루기야말로 KBS가 왜 공영방송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말 겨루기의 무궁한 발전과 맹렬한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우리말 겨루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평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